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4월 13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43%, 그리고 코스닥은 0.41%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우리가 분봉상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본다면 1분봉으로 장 초반에 양대 증시가 하락 출발 이후에 변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다시금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등 모습을 보이면서 견고한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분봉상 패턴이 사실 제가 최근에 드렸던 패턴들이 거진 유사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분봉 흐름을 체크해 보면 오늘 오전 중에 변동폭이 보이다가 다시금 상승 전환 마감, 이날도 오전 중 변동폭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 전환 마감. 이날도 오전 중 변동폭을 보이다가 상승 마감. 그렇지 않아요? 이날도 이날은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오전 중 변동폭이 보이다가 상승 마감. 계속 비슷한 동일한 흐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뭐냐, 결국 에코프로 시리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시리즈. 지금 분봉 차트 보면 흐름이 아예 뭐 동일한 건 아니겠지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이시는 그런 게 확인이 될 텐데, 자, 이렇게 같이 한번 봐볼게요. 위에가 에코프로 BM이고 아래가 코스닥 분봉입니다. 사실상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등, 2등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지수의 향방을 계속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여타 종목군들은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수가 오른다고 따라 오르는 게 아니고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따라 떨어지는 게 아닌 개별 장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유 종목이건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이건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따른 전략을 세우기보다 개별적으로 해당 업종, 해당 종목의 수급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라도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에 대해서 시장이 꽤나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락 견인을 한 부분들을 살펴보자라고 하니까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크게 하락한 요소들이 보여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뭐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월 대비를 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이 좀 유지가 되고 있죠. 전년 동기를 본다고 해도 좀 전월과 대비해서는 견고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사실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최근에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3월달 CPI에는 크게 반영이 돼 있지 않을 거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에너지, 가솔린, 기름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거에 안주하고 만족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동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아래쪽에 있는 것들에 주목을 해요. 연준도 아마 동일하게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이제 주거 비용, 의료 서비스 비용 관련된 두 부분인데, 이제 주거 같은 경우는 8.2% 상승,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1.0% 상승, 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와 관련돼서는 어제 상업용 부동산이 좀 침체기를 겪고 있는 모습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는 꾸준히 있을 것 같아요. 2월 달에는 전월 대비 0.8이었던 게 3월 달에는 0.6으로 둔화가 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긴 하다 보니까 우리 해당 부분들 체크할 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중고차 관련된 내용이 11.2% 하락입니다. 근데 전월 대비를 봤을 때 2월 달에는 2.8 하락인데 3월 달은 0.9. 그럼 둔화폭이 오히려 줄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국제 유가랑 좀 연동을 지어서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국제 유가 관련된 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여기도 아직 반영이 안 됐을 텐데,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내연기관차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 기존적인 중고차 시장은 전기차가 많을까요? 내연기관차가 많을까요? 내연기관차가 많을 텐데, 그러면 전반적인 내연기관 중고차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좀 다시금 낙폭이 확대될 수 있는 모습들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재풀이가 되긴 되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하긴 했어요. 어떤 요인을 가지고 하락 마감을 했죠? FOMC 의사록이 CPI 공개된 이후에 공개가 됐어요. FOMC 의사록이. 근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좀 종합적으로 보니까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한 것은 맞는데 일부 위원들이 은행 위기만 없었으면은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했을 거다. 그게 맞다. 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위원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일부 매물들이 출회가 되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사실은 미국 증시가 어떤 폭을 보이고 하락을 하건 상승을 하건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의 갈 길만 좀 가는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디커플링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이 디커플링 사태가 유독 좀 폭이 크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국내 증시의 시장 왜곡 현상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2차전지겠죠. 근데 이 2차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수급이 좀 이탈되는 경향들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흐르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꼭 나쁘지는 않았다고 여기는 게 여기서 수급이 빠지니까 시장, 증시 밖으로 이탈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들, 수급이 안 들었던 다른 업종들로 순환 도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2차전지에서 수급이 빠져도 국내 증시가 크게 나쁜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라는 점 첫 번째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거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보다 타격을 받긴 받겠죠. 아무래도. 근데 여기서 우려감의 깊은 내용은 미국 증시는 침체든 금리 인상이든 어떤 내용을 좀 다양한 내용들 반영을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사실상 시장 왜곡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더욱더 심화된다고 하면 한국의 낙폭이 보다 세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도 인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매물이 꾸준히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갭이 굉장히 많이 확인이 돼요. 그죠? 갭이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하락이 한번 나오면 쉽게 꺾일 수도 있겠다. 가뜩이나 2차전지 수급이 증시의 상승의 대부분인데 그게 꺾인다면 동시에 이런 모습들도 확인을 하면서 증시 흐름들을 꾸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